네, 안녕하세요. 네, 단대소고 수학을 맡고 있는 이윤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여기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재원생 어머님들께 다 안내해 드렸지만,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금방 갑니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 1, 방학 전 2회 특강, 포인트 2, 3, 4 해가지고 월화목금 주사회 수업, 그 다음에 오전 수업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에다가 수원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5는 다른 진도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개별 진도를 좀 나가주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견 수렴은 지금 월화목금 주사회의 오전 수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 5월 말과 6월 초에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었던 거라서, 그래서 지금 단대소고의 빡공이라고 이제 빡방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 전부터 제가 훨씬 아이들과 먼저 소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시간표적으로는 5월 말에 픽스됐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단 그 5월 말에 픽스됐던 내용이 아닌 이 포인트 1은 바로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픽스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5월 말 6월 초에 방학 스케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아직 보너스 트랙도 있지만, 뭐냐면 2학기 과정까지 제가 픽스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대학별 교사까지 지금 가르치다 보니까, 네, 논술 특강까지도 거의 수능 이후까지도 거의 막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을 미리미리 좀 체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팅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픽스된 건데, 왜냐하면 7월 17일에 저희 개강이거든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기 7월 17일에 개강이에요. 근데 애들이 7월 1일 전에 끝나잖아요. 6월 30일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가 노는 모습을 보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솔직히 일주일은 봐주려고 했는데 16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갑자기 그것도 딱 수업하다 말고, 지난주에 수업하다 말고 애들한테 야!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순간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야, 너희 7월 때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순간 애들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코딩 뭐 보충도 좀 해야 되고, 저희가 공부하느라 못했던 거 할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랬으나 제가 그런 아이들의 그 어떤 밀린 걸 하는 거에 방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를 일단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7월 5일과 13일 되어 있죠. 이 기간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거의 안 듣고 코딩학원만 잠깐 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수학이었었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도 다 의견 수렴했습니다. 저는 원래 딱 약간 민주적이에요. 생각보다 빡세게 공부를 시키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건 바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를 던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으면 오늘 공지한다, 다음 수업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당황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화학, 금이니까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긴 할 텐데 언제 할까요? 라고 이제 언제 할까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제발 금요일만은 빼달라고 불금이 있다고 하면서 금요일은 제발 빼달라고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그럼 그 금요일 아니면 화요일 2번을 할까 했는데, 그것도 6월 30일 수업이 이제 시험 끝나고 조금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좀 살짝 만들어 주다 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 2회를 일단 진행합니다. 요 수업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제발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어라. 내가 이걸 다 총정리해 주겠다. 다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업만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숙제 프린트는 나가긴 나갈 텐데 할 놈 하고 버릴 놈 버려라 이렇게 해서 아예 검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애들이 그냥, 여기 써 있죠, 수학세포, 정말로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7월 17일 딱 그 첫 시간에
진짜 그 동공이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만나자라고 했고, 아이들에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부분은 7월 15일에 와서는 성적 얘기하고 7월 13일에 와서는 뭐 맛있는 거 먹을 거라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까지 오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 2, 3, 4가 다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얘도 제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5월 말 6월 초에 저는 주 5회 수업에 오후 수업으로 예상을 하고 5월 말에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주 5회 수업이란 거는 우리 아이들이 나름 보상을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 5회 수업으로 깔고 마지막에 몇 시를 더 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좀 길게 쉴래? 라고 얘기했고요. 빡세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 4회로 해서 좀 그냥 풀로 갈까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주 4회로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 어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어머니께서 유추하셨을 때에는 수학이 쉬어도 땅 까먹으면 쉬지 않으니까 애들이 되게 머리 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또 기특하게도 주 4회로 일단은 월화목금으로 세팅을 하자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오후 수업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전에 좀 오는 게 좀 여유로우라고 오후 수업으로 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방학 때에는 풀강입니다.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저녁 타임. 풀강이라서 너희가 오후에 하자고 하면 내 강의는 오전에 세팅된다. 그런데 오전에 하자고 하면 오후 세팅할 거니까 지금 얘기해라 했더니 애들이 다 오전에 수학을 털고 시작하려고 하루를. 그래서 마음의 짐을 일단 덜어버리려고 오전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아이들이 가장 지금 제가 걱정인 게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선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치맥과 단대소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3월 달에도 있으셨고, 그래서 원래는 뭐 3월에 수어수트 안 해주냐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안 해주고 이제 그 현행만 하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데 좋은 데로 가시고, 이런 이제 정교권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행이 안 돼 있고, 선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단 고등수학 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일단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선행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매 학기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고 똑같이 제로 베이스를 시작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4학기 내내 해야 합니다. 뭐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2까지 제 머릿속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선행이 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내가 1학기 때 수표 선생님이랑 빡세게 했어. 뭔가 수학적 감을 잡았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선행이 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얹혀서 살짝 그 루틴을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1학기 때 저랑 했던 막 밤새고 하고 막 늦게까지 하고 막 빡세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은 아이들을 지치게 해요. 2년 내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옆에 있는 애를 뭔가 따라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이가 여름방학이 되는 순간 얘는 선행이 되어 있었고 저는 안 되어 있으면 갑자기 내가 또 다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한 고2쯤 되면 막 지쳐요. 막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하는데요.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하는데, 매 학기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수학은 이미 고3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을 정돈하는 거라든가 책장을 정돈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학기마다 제대로 하면 그 학기에 책장이 정돈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학기에 책장이 정돈되어 있으니 제가 어떤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실에서 제가 아이랑 얘기하다가 자 저기 들어가서 저 책장에 뭐 좀 꺼내가지고 와 했을 때 이미 정돈되어 있는 책장에서는 애가 꺼내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뒤적뒤적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학기 한 학기 매 학기의 책장을 정돈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와 수어수트를 잘 정돈해 놓으면 고3 때에 저랑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거실에서 얘기한다는 그 뜻인데, 그때의 모의고사 수능은 뭐냐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돈되는 끄집어내야 돼요. 아웃풋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시 고3 때부터 인강을 듣든 뭐라든 간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죠. 다시 다진다고 하면서. 그게 정돈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희 나중에 거실에서 제가 뽑아와 했을 때 아주 정돈된 깔끔한 책장에서 뽑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강남 아이들에 비해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칠 수 있는 확률이 꽤 커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1학기 내내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던 거지만 올해까지만 버티자, 우리가. 올해까지만 버티자. 나 따라와라. 올해까지 버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 지나면 그런 지침 때문에 특히나 수학은 더더욱 빠르죠. 빨라서 단대소고에서 많은 아이들이 포기하고 이탈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버티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방학은 다시 또 그 새로운 출발점이죠. 고등수학 하에 대한 출발점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 강남에서 얘기할 때에는 한 2년 선행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2년 선행을 할 때 보통 어머님들이 그거 뭐 엄청나게 딥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해도 소용없다. 그냥 차라리 그냥 제대로 선행을 밟아서 조금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강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강남에서 고1 올라갔는데 다 누구든 다 수어수투 했던 애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어차피 겨울방학 때 제가 가르쳐보면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괜히 고등수학 상하를 하면서도 나는 수원수투 안 했네? 지금 단대소고에서 전교권 아이들 똑같을 거예요. 전교권 아이들도 분명히 자기는 고등수학 상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원수투 미적까지 안 했는데 언제 하지? 이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1도 안 나지만 내가 했다라는 그냥 그 근자감만 줘도 그래도 잡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많이 못 주고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수원에 가장 기본적인 연산 파트 정도는 이런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냥 껌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가이드를 해주려고 해서 지수, 로그, 수열의 합까지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야 이거 껌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야 되니까 상학함수 뺐죠. 상학함수 뺐어요. 그걸 알게 되면은 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뺐어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좀 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 마지막 주는 조금 이제 수원에 대한 기본 연산 들어가면서 고등수학 하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는 주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은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올 단대소고 반이잖아요. 네. 남자만 있는 반, 애들이 싫어하는 반. 그런데, 다른 학교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싶기도 하나, 또 저희 아이들만의 특성이 또 있고 선행이 안 된 친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만의 반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여름방학 때 분반할 계획이 없습니다. 분반할 계획이 없고, 그래서 원래 뭐 수업을 다 아시지만 제가 판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개별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개별 체킹을 할 때에 정말 수원수투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외부 신입생 중에서도 만약에 수원수투 이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상담 후에 원래 본 수업인 수하 수업을 제대로 따라온다는 가정하에 제가 개별 진도를 빼줄 예정입니다. 엄청 비싼 과외죠. 네, 저 과외비를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개별 진도를 곧 이제 애들 개별 체킹할 때에 개별 진도를 따로 빼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진도에 대해서 해놓으면 너무 좋죠. 저는 그거는 찬성이에요. 능력만 되면. 거기서 그래서 뭐냐면 본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실제로는 1학기 때에도 원래 나가는 문제집이나 커리큘럼 외에도 따로 문제집을 풀고 싶은 친구는 풀게 해줬어요. 네, 극소수지만 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개별로 이제 경험해보신 어머님들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고 던져준 다음에, 알아서 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체크하는 아주 저를 되게 괴롭히는 그래서 굉장히 다 체크해서 심지어 체크리스트까지 뽑아서 그 동그라미 쳐가면서 모든 단어를 다 체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 체킹을 해서 다 체크하는 그 사이에 이놈이 너무 잘 풀고 다 풀어보면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면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온다고 하면 다 해줘요. 그리고 다 약속했으면 또 다 시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도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여름방학은요. 당연히 2학기 때에는 진도 확장 안 됩니다. 100점 맞기 전까지는. 100점 맞으면 그때는 제가 진도까지 인정하는데 단대소고 이번 중간고사 100점이 없잖아요. 그죠? 100점 맞기 전까지는 무조건 100점 맞을 때까지는 올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엔 근데 진도에 대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너스. 네. 제가 뭐 다 벌써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학기 커리큘럼까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학기가. 근데 2학기 중간고사는 아름답습니다. 단대 소금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강남권에 있는 많은 학교들, 지금 송파까지도요. 제가 송파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조사해보면은 지금 다 요때 추석 연휴를 끼웠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너무 안 좋죠. 근데 일단 추석 연휴를 끼웠어요. 극소수의 학교들, 중학교들 빼고는 그런 학교만 추석 연휴 전에 끝나고요. 대부분 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고, 심지어 단대소고는 끝나고 이틀 보고 한글날 연휴 또 9일까지 쉬고 다시 또 이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는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만 빡세게 할 거냐? 이때도 빡세게 할 수 있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빡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후반기에는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총 16회 강좌가 아니라 17, 18회까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요거 왜 펴놨냐면 요거 때문에 펴놨어요. 네. 8월 15일 개강이고요. 제가 지금 5월 달에 설명을 안 해서 저희가 뭘 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5월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했습니다. 5월 5일 날 개강을 해서 1시 반, 요때만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개강을 해서 5시까지 수업을 하고 5월에는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했죠. 네, 우리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직 이벤트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끝나고 종강하자마자 푹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푹 쉬기 전에 일단 개강 먼저 깔고 5시까지 수업하고 5시부터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뭐 이번에 아이들이 축구하자고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곧 주 금요일 날 쉬게 돼요.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방학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물론 숙제는 있습니다. 숙제는 있는데 많이 내주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학 이후에 개강까지 알고 계셔야지 아마 커리큘럼을 체크하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요 중간고사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또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세상이라는 길을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늙어가는 인생 동반자를 꿈꿉니다. 네, 저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늙어가고 더 최종적으로는 저의 장례식장에 와서 애들이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인생 동반자를 꿈꿉니다. 네, 지금까지 수표쌤 이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